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로 여러분들과 한 달간 만나고 있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벌써 한 달째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또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60포인트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1966.58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지금 꼬리를 달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있는,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6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93.49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757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1,195억 원치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기관이 팔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양 세력,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2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12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2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서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의 상승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략 후강의 모습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들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대부분 약 보합권, 그리고 조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3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큰 상승의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대비 조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현대차 조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 아직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98% 하락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0.85% 정도 상승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는 조금 약 보합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27%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수혜로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대장주로 조금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생명은 0.49%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도 신한지주, 기아차, LG화학 등은 전부 1.1%대,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1.62%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포스코와 LG화학과 같은 철강주, 화학주가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황도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대부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주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에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일단 셀트리온과 카카오, 동서, CJENM 등은 각각 1%에서 2%대 상승, 그리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디톡스는 1.46%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강한 아주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이로메드입니다. 16.42%인데요. 지금 이렇다 할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전자 치료제 그게 임상 활발하다라는 임상 실험들이 국내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장주로서 바이로메드가 조금 뽑혀서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뉴스라든지 내일 장 뉴스 정도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코미팜은 보합권 그리고 로에는 조금 하락했던 모습들을 조금 반환하는 모습입니다. 4.24%로 굉장히 큰 상승의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는 0.62% 정도 하락 추세,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바닥을 딛고 조금 크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 실적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이슈들과 함께 기대감 부응하고 있는 모습 5.6%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종목군들은 SK머티리얼즈가 0.25% 상승, 그리고 케어젠이 2.6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GS홈쇼핑과 CJ홈쇼핑 각각 보합권에서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4.52%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또 제가 이때까지 종목 추천드렸던 것들요, AS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한 종목 IHQ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이외에는 조금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IHQ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로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IHQ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를 이을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 때문에 제가 성장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수혜주로 사마우 네트워크스와 IHQ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전략을 제시해 본다면, 저는 지금 절반 정도의 물량은 매도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익이 났을 때 챙기지 않는 것은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라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7월 1일에 동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상향 조절해서요, 이제 3,000원 되기 전 2,900원대, 2,950원대에서 제가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는 2,950원대까지 한번 진입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방입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반직, 흡수합병을 하겠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방이 이제 지주사 전환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 지주사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주사로서의 흐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에 실리면서 올라갔던 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질 않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조정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자리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시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시푸드가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말씀드린 이유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내려갈 때 항상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는 도대체 왜 내려갔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CJ가 지금 인수, M&A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인수를 많이 해서 기업 규모, 가치를 좀 키워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다른 주가에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악재,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악재는 이미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 플러스 악재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 않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분명 이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조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 의견 드려보면서 손절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보유, 그리고 목표가까지는 올라온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AS 한번 가져보았고요. 이번에 오늘 종목 만나보기 전에 투자 고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오늘 화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요. 모르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을 울렸다가 또 웃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2014년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 2배 정도 주가의 성장을 보였지만 2015년은 또 반대로 반토막이 나오면서 2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8,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슬프게 만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모습 그리고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토비스 만나보겠습니다. 자, 토비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토비스가 어떤 기업이냐?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모니터, LCD 모니터와 그리고 핸드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휴대폰 터치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데 주 고객이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LG전자가 상승을 한다면 주 고객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IT,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테마, 수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토비스, 부품업체로서 굉장히 강력한 회사다. 힘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핸드폰 디스플레이만 만드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많은 기기들이 하는데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지만요. 왼쪽 구석 한번 보시면요. 게임 기기 정보 제공 화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기기 정보 제공 화면 저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자료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카지노 보통 가시면요. 많은 슬롯 머신들 그리고 게임 머신들을 보면 버튼식으로 두드리기 바쁘고요. 레버를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터치 시대에 너무 아날로그가 아닐까요? 그런 것을 바꿔버린 회사가 바로 토비스입니다. 버튼 대신 터치로 게임 그리고 토비스가 라스베가스 카지노 풍경을 바꾼 거의 주력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카지노, 강원랜드라든지 많은 화면들을 많이 보시면요. 이제 터치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터치 화면을 제공하는 강력한 업체라는 거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 LG전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면 카지노 수혜주로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또 제 기대감으로 나온 건지 다음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기대감이라고 제가 추측을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카지노 업계가 카지노 업계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 카지노 수혜주들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토비스가 4%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토비스는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IT, 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마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테마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화면을 한번 좀 전환을 해가지고요. 모니터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요즘 공시 화면에 특허 관련 이야기가 떴습니다. 토비스가 5월 19일 보시면요. 스마트카 디스플레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스마트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스마트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토비스가 특허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특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하시다 보면 차 앞바퀴, 뒷바퀴 부분 사각지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옆에 쇠 때문에 그 쇠 뒷면에 있는 화면 모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차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차를 관통해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스마트카, 고급카 컨셉에서 많이 나온다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모습, 아이가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다든지 뛰어가고 있는 모습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 내부에서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특허를 취득했고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한 회사가 바로 토비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벌써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지노 산업, 그리고 스마트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다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한 개의 낚싯대를 던지는 것보다는 낚싯대 3개를 던지는 것이 물고기 잡을 확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비스는 지금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적인 의견으로요. 공매도에 적극 대응하는 업체로서 토비스입니다. 이게 토비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첫 화면에 나오는 공지사항입니다. 토비스 주주님들께 주식 대차 거래를 신청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회사도 자사주 매입과 우리 임원진들도 주식을 살 테니까 공매도를 우리 주가에서 없도록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주식이 100만 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주를 어떤 누군가가 빌립니다. 누군가가 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재 주가 8,000원에 매도를 한다면요. 8,000원에 매도한 만큼 주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8,000원에 매도해서 7,000원이 된다. 7,000원이 됐을 때 다시 100만 주를 사들이는 거죠. 어떤 세력이 100만 주를 8,000원에 팔아서 주가를 낮춘 후 7,000원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것을 100만 주만 갚아버리면 됩니다. 금액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세력은 1,000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를 만약에 100원 받고 내 주가가 1,000원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토비스에서는 막겠다.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회사를 좋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 가치, 재무제표를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2013년에 4,800억이었던 매출액이요. 2013년 6,000억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4,600억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2013년과 15년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순이익을 한번 보시면요. 2014년에 4,800억이었던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174억 원. 그런데 지금은 312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똑같은데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업 관리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돈도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3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8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때 주가가 8,0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순수익이 늘어났다고 했죠. 순수익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회사는 가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너무 저평가 구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수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치 그리고 테마주의 편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다. 그것은 매수의 적기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라는 것은요. 안 사면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아닐까. 앞으로 두고 평생 죽기 전에 후회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봤고요. 떨어질 때는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아주 되도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가격,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비스의 매수가는요 8,700원이었는데 지금 8,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박스권 상단부인 11,000원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 7,000원 선을 이탈하면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말씀드리면요 박스권 상단부 그리고 하단부를 이탈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조금 매도를 진행하자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양봉 2개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토비스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 토비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AS 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를 진행했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